현재 대한민국은 5G 시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5G 시대를 가능케 한 원거리 통신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방문화유적이잖아요. 세계 최초 아닌가? 조선시대의 아주 중요한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시설로 인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꿈의 장소입니다. 한국과학문명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1000년 전부터 시작된 국가통신망인 봉수대에 관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봉수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국경 지역의 긴급한 군사 정보를 도성에 알리던 옛 통신수단이었습니다. 봉수신호는 고려 때 사거체제에서 조선 세종 때 세계 최초로 오거체제의 봉수를 사용하였습니다. 1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평상시에 피워 올렸고, 적이 나타나면 2거를,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거를, 적이 국경에 침입하였을 때는 4거를, 적과 전투를 벌이면 5거를 전부 피워 올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통신, 봉수는 그 통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봉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수는 그 역할에 따라 연변봉수, 내지봉수, 경봉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경 초소 역할을 했던 연변봉수는 해안가, 국경과 도시 등 최전방에 설치되었으며 적 침입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봉수입니다. 적과 최초로 맞닥칠 수 있는 위치만큼 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호시설이 다른 봉수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지봉수는 도성과 연변봉수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수입니다. 도성과 연변봉수와의 거리가 멀어 신호 전달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했으며 그 수가 가장 많았던 봉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에 위치한 경봉수는 연변봉수, 내지봉수를 통해 전달된 소식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5년, 전국 각지로부터 피운 봉수를 전달받기 위해 남산에 총 5군데의 봉수대를 쌓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산으로 모아진 봉수는 매일 아침 병조에서 정보를 종합해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선에는 5갈래의 봉수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1로 함경도에서 출발해 강원도 양주를 거쳐 아차산을 지나 한양. 제2로 경상도에서 충청도, 광주, 천림산을 거쳐 한양. 제3로 평안도 강계에서 황해도와 무악산 동봉을 지나 한양. 제4로 평안도 의주를 시작으로 황해도, 무악산 서봉을 거쳐 한양. 제5로 여수 돌산도에서 전라도, 충청도, 서울 개화산을 거쳐 한양. 세종 때 확립된 봉화 5로를 통해 국경의 긴급한 소식은 도성에 아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봉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봉수대의 연기가 곧게 하늘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연기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료를 찾아보면 거화의 재료로 이리의 똥이나 말의 똥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 같은 동물의 변에는 소화되지 않은 털이나 뼈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기로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야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흐린다든지 비바람이 분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그럴 때는 식별에 곤란함이 있어요. 그죠? 빠른 반면에 이제 그런 구름이 끼거나 운후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 때 제일 어려운데, 왜냐하면 비바람이 불고 때는 봉수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보조 순환으로서 치보라 해가지고 봉수군이 달려가가지고 다음 봉수에 전달한다든지, 또 역참의 말을 타고 전달한다든지, 또 임진왜란 이후에는 파발을 이용해가지고 봉수와 파발이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파발을 타고 전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봉수대를 지켰던 봉수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봉수군들은 이제 봉화관이라기도 하고 봉군이라고 해서 조금 신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양인인데 전민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록에는 신랑 역척이란 그런 용어도 나오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양인들이 동원된 것 같고, 봉수군들은 높은 봉수대에서 하루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봉수를 전달하기 위해 근무를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기를 다뤘기 때문에 항상 물을 길러 다녔으며, 날씨가 안 좋은 날에 험한 산길을 달려 다음 봉수대에 소식을 전달해야 했고, 불을 피울 재료를 구하는 일, 전투를 위한 군사 연습 또한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봉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옛 봉수대가 위치한 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웨이브 기지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장인 이세훈 소장은 봉수대와 기지국이 지리적 위치가 유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봉수 제도는 지금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통신 방식과 유사하게 쓰는 방식이 되겠죠. 이전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음 기지국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옛 봉수대 신호를 받아서 다음 봉수대로 연결하는 이 신호 체제가 지금의 마이크로웨이브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봉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봉수대가 위치한 곳 옆에는 이제 무선통신 기지국이 위치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봉수대는 조선의 위기를 즉각 전달하는 군사통신 본연의 역할과 동시에 평상시 한 개의 봉화를 피워 백성에게 늘 안전하다는 평화의 의미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고대 원거리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 오늘날 5G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선조들의 뛰어난 통신 기술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산 봉수대는 전국의 봉화가 하나로 모이는 마지막 지점으로서 조선시대의 아주 중요한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져 오는 봉수대를 지키는 봉수군의 교대의식과 봉화를 피어올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 여러분들이 남산을 찾아오셔서 이 봉수대가 가지고 있는 봉수대의 의미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